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걸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 그냥 체포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의 전말과 그 파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죠. 이 글 하나가 말 그대로 서반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적 결의, 작전,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수도 그 심장부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작전의 세부 사항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월 3일 새벽, 미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인 델타포스가 CIA의 지원을 받아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그야말로 번개처럼 급습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죠. 그들은 체포되자마자 마약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곧장 뉴욕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죠. 한 주권 국가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눈 정말 전례가 없는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바로 32명. 이 숫자가 뭐냐면요. 공습 중에 베네수엘라에 주둔하고 있던 쿠바 군인 32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쿠바까지 얽히면서 훨씬 더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이렇게까지 과감하고 위험한 군사 행동을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을까요? 워싱턴의 공식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미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은 이번 작전이 침공이 절대 아니고 표적 법 집행 조치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 마두로 정권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거대 마약 조직을 뒤에서 봐주고 있었고, 심지어 이란이나 헤즈볼라 같은 미국의 적대 세력들한테는 아예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석유 자원을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미국 안보를 위협했으니까 이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곳은 우리의 반구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선언.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 우리의 반구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거의 19세기에나 쓰던 낡은 원칙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네, 바로 멀로 독트린입니다. 1823년에 나왔던 거죠. 간단히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미국 영향권이니까 유럽이든 어디든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200년 만에 이 멀로 독트린을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서반구의 질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하겠다. 전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미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반구에 속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극명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말 그대로 딱 둘로 쪼개졌습니다.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마약 독재자의 몰락을 축하한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베네수엘라 야당도 당연히 환영했죠.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도 주권 침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분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반응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입니다. 한 레딧 유저의 댓글인데요. 이웃 나라인 캐나다 사람이 쓴 글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 영토의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많은 걸 보여주죠. 미국의 행동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 동안 골마터진 베네수엘라의 깊고 깊은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작은 2014년 유가 폭락이었어요. 이걸로 경제 위기가 시작되더니 2019년에는 상상이 가시나요? 초인플레이션이 무려 1000만%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8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했고 이걸 지켜보던 미국은 2025년부터 군사적 압박을 슬슬 시작하더니 마침내 2020년 1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약 9천억 달러, 압도적인 세계 1위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남미의 군사 강국이라는 브라질이 12위리,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베네수엘라는 50위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힘의 차이, 이 압도적인 불균형이 바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현실적인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미래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계획은 이겁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국가 이익이 확보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아주 간단명료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서 회복이 뭘까요? 이익 확보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간은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국이 선포한 이 새로운 개입의 시대,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질서는 베네수엘라에게, 아니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역사는 지금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